뭐 이러다가 언젠가는 교수가 될 수도. 뮤지컬 천재 황조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얘 봐라. 얘 지금 배신 때리네. 얘 지금. 우린 무조건 소녀시대. 사랑해 널 느낀 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임. 뭐야 어떡해. 연극 뮤지컬 콘서트 공연과 음악을 좋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뮤직 토크쇼 두근두근 송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8번째 시간은 조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뭐 저희가 여태까지 어느 배우님이 안 특별했냐 싶지만은 오늘은요 제가 이쪽이 아니라 왼쪽 얼굴 보이게 저쪽에 앉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말도 너무 잘하시고 뮤지컬도 너무나 사랑해서 사랑하다 뮤지컬 대학 조교로 일생을 바치고 있는 뮤지컬 콘텐츠 기획자 겸 홍보맨 뮤지컬 천재 황조교 황정후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아니. 네. 어떻게 제가 인터뷰를 당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지금 광야 세계관에서 약간 예. 그 실존하지 않는 기가진이의 목소리를 어떻게 이렇게 현존하는 실체로 만나는 듯한. 아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전 또 광야 세계관을 얘기하셔서 내가 에스파 같은가 했는데 아유 물론이죠. 나비스인가 했는데 나비스. 이가진이 목소리입니다. 네. 황조교님 너무 유쾌합니다 벌써.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송터뷰 보시는 분들에게 황조교님 뭐 500번도 더 보고 듣고 하신 분이겠지만 그래도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로 하나 되는 세상을 꿈꾸는 뮤지컬 천재 황조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만큼은 송터뷰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교수님들이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어떻게 박 교수, 이 교수, 김 교수, 황 교수, 윤 교수, 송 교수 다 모셔놓고 저희 우리 한번 학회를 펼쳐봐야 할 텐데요. 활동명 황조교 어떤 뜻인가요? 네,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학부를 졸업을 하고 대학원으로 바로 진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대학원 학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돈을 벌어서 하기에 너무 좀 아깝고 그런데 조교를 하면 전액으로 이제 학비를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뮤지컬학과 조교를 그때 지원을 했던 시절이 2019년도였고 그 전에는 원래 다른 이름으로 컨텐츠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배우적인 느낌이라는 이름으로 컨텐츠를 만들다가 뭔가 이제 조금 채널도 조금씩 커져 나가는 것 같고 뭔가 나만의 아이덴티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뭐가 좋을까라고 하다가 제가 교수님을 보좌하듯이 정말 많은 분들이 뮤지컬이라는 장르로 좀 입문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조교로서 활동을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그때 황조교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진짜 학교 다닐 때 정말 이런 조교 선배 있으면은 너무 든든하거든요. 유쾌하죠. 또 말 잘하죠. 또 위에 사근사근 잘하죠. 아래 잘 챙기죠. 진짜 최고의 조교님이신데 저희 송터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콘텐츠 기획자셔서 저희 작가님이랑 PD님들이 황조교님 모시면서 많이 긴장했거든요. 저희 송터뷰 여태까지의 이 콘텐츠들 어떻게 보셨나요? 전 진짜 깜짝 놀란 게 이미 너무 대단하신 배우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배우분들의 이면을 볼 수 있는 콘텐츠라서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를테면 원종환 배우님이라든지 그리고 김지훈 배우님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학로에서 숨 마셔도 웃긴 배우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배우분들의 어떤 정말 깊은 이야기나 어떤 개인적이지만 이들이 지금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를 좀 엿볼 수 있어서 뭔가 우리가 무대 위에서 보는 배우들의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조명하는 인터뷰를 좀 잘 끌어내 주시니까 앞으로 좀 자주자주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황조교님까지 인정해주신 송터뷰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주변의 전파. 공유. 네, 종이 비행기 많이 날려주세요. 네. 자, 황조교님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도 정말 카메라 뒤에서 이거를 어떻게 소개해드려야 될까 너무 하시는 일이 멋지고 많으셔서 라고 고민을 했는데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실
다슬님도 프로 엔잡러라고 스스로 소개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를 딱 하나로 규정지어서 설명짓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뮤지컬을 다른 분들께 좀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뮤지컬이라는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게 도와드리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그리고 뭐 글을 쓰는 작가, 그리고 또 강연을 하는 강연자. 그러면 이렇게 뮤지컬이나 예술 그리고 프리랜서의 삶을 조금 대중들에게 전파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적성이 잘 맞으시나요? 엔잡러의 삶? 아무래도 네. 저는 회사에 취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야 그 직장인의 삶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네. 뭔가 내가 만약 직장에 들어갔으면 이렇게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직장인분들 너무 존경합니다. 저도 네, 그렇습니다. 진짜. 저희처럼 이렇게 제너럴리스트로 이렇게 넓게 여러 네. 가지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한우물 파시는 분들이 맞아요. 더 신기하고 더 대단해요. 장인 정신이 느껴지니까 너무 대단하시죠. 저 그리고 저랑 에너지 맞는 출연자라서 발성이 입천장에 붙어서 정말요? 토크하는 출연자여가지고 맛이 나나요? 네. 그럼 황조경 님도 황 교수님으로 언젠가 가시는 거예요? 정말 이게 요즘 이런 뭔가 이야기들이 조금씩 들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 다 편집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제가 요즘 공부에 대한 욕구가 좀 다시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는 그냥 빨리 졸업하고 빨리 사회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사회에 나가서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뮤지컬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또 다른 갈증이 또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올바른 선택일까 싶지만 내가 박사나 아니면 정말 여력이 된다면 좀 유학? 그럼 좀 가보는 건 어떨까? 그런데 유학이라는 게 뭐 공연 예술로 가게 된다면 뭐 연출 쪽이나 네. 뭐 배우 쪽이나 이런 쪽으로 또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게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의 자아보다 공연을 진짜 창작하는 사람으로서의 시선도 조금 내가 엿볼 수 있다면, 공부할 수 있다면 추후에 내 컨텐츠 생활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공부에 대한 갈증이 생겨서 이러다가 언젠가는 교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작은 씨앗이 요즘 자리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너무 황조교가 황 교수로 거듭나는 그 과정을 해외에서 브이로그로 찍으실 것 같아요. 와, 또 새로운 콘텐츠의 영감을 더 넓은 세상에서 많이 가져오시면 저희야 좋죠. 너무 고맙죠. 팬들은.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되는데 자, 이 황조교에게도 시작이 있습니다. 황조교도 그냥 황 학부생. 황학부생, 황학생. 네, 정말 씨앗 발아하기 직전에 씨앗이었던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때는 배우의 꿈을 가지고 또 오디션 보러 다니고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저는 어찌됐든 지금의 그러니까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의 삶을 걷기 전에는 배우가 되고 싶어서 기존에 있던 전공을 포기하고 편입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디션도 진짜 많이 보러 다녔는데 다 떨어졌죠. 뭐. 제가 하나라도 붙었으면 무대에 한 번쯤이라도 올라갈 법도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사법시험에 계속 떨어져가지고 인생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붙었어 봐. 우리가 못 만났어요. 네. 지금 유퀴즈 못 나가셨을 수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맞아요. 떨어져서 다행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오디션 떨어져서 오디션 붙어서 배우하고 있어도 물론 이런 삶을 상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뭐 그 삶도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맞아요. 너무 있겠지만 네. 지금 제가 흘러오고 있는 삶에서의 전혀 불만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청춘들이 정말 뭐 나이 차이가 좀 조금 리틀빗 있긴 하지만 진짜요? 그래도 또래인 줄 알았어요. 그래 그렇게 지내장. 저희가 같은 어떤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로서 인생 선배라면 선배로서 이게 진짜 바닥이다. 와,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실패만 할까라고 싶을 때 그게 의외의 내 인생에 좋은 변곡점이 돼주더라니까요. 맞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럴 때 길이 열리더라고요. 네. 너무 불안하고 내가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진짜 1년, 2년 뒤가 아니라 당장 한 달 뒤, 두 달 뒤가 너무 걱정이 많은 시절 누구나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때 했던 고민들이 제 나름대로 그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해결책을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화이팅. 진짜.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에서
황조교님 하면 떠오르는 그 단어가 또 있습니다. 워낙 또 덕후인 걸 티를 많이 내셨던 작품 렌트. 네. 렌트도 근데 정말 이렇게 청춘들한테 뭔가 힘을 주는 작품이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뮤지컬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렌트였던 것이 그 당시에는 뭐 뮤지컬 배우에 대한 어렴풋한 인상은 있었지만 네. 그냥 군대 가기 전에 나 한번 뭐 이거 추억이나 쌓을 겸 해보자 라고 해서 우연히 페이스북 공고를 보는데 아마추어 뮤지컬 극단에 배우를 모집합니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들어간 극단에서 접하게 된 작품이 뮤지컬 렌트를 각색해서 만든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당연히 배우로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접할 수 있었던 방식이 영화밖에 없었어요. 뮤지컬 영화. 네. 그러다 보니까 밤에 집에 가서 뮤지컬 영화 렌트를 보는데 뭐야? 이거 뭐야?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나? 그래서 그때 딱 결심을 했던 게 저는 사실 어릴 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냥 시키는 거 잘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육아 난이도가 육아에도 최하. 진짜 제 생각엔 최하였어요. 오히려 그게 최하였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터져가지고 나 배워할 거야. 인생 총량의 법칙이거든요. 총량의 법칙. 그 똘끼가 네. 여기 자라나고 있다가 마지막에 빵 하고 터져가지고 부모님도 얘 봐라. 얘 지금 배신 때리네. 얘 지금. 왜 이렇게 이게 된 똑같아? 그러셨구나. 배신 때리셨구나. 네, 그런 거. 그랬군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전혀 배우고 이런 건 생각을 안 하셨던 거예요? 10대 때는? 황 학생일 때 학부생 정해. 그러니까 황고딩, 황중. 어릴 때를 돌이켜 보면 제가 이지숙 배우님 에피소드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저희 어릴 때 그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청소년 베스트 선발대회라는 걸 했었어요. 토요일마다. 근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근데 제가 부산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SM이 운대. 그래서 엄마 아빠 몰래 그 오디션장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아직도 기억나요. 보아의 밀키웨이. 웬일이야? 저도 SM 오디션에서 밀키웨이 불렀어요. 진짜요? 사랑 on the Milky Way. 왜 빠밤빰.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그런 싹수가 물론 있었고 그리고 반장 선거하면 무조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저희 그 학교의 특성상 과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장기자랑을 과별로 이제 대항전처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좀 희한하게 꼭 남자애들이 여장을 시켜가지고 유행이었어요. 아이돌 춤을 추게 하는. 맞아요. 근데 저는 저희 과에서 우리는 제가 SM파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소녀시대다. 다른 아이돌 그때 원더걸스와 소녀시대 거의 양자 대결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소녀시대 따라와. 핑크블러드. 핑크블러드.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소 영소 앞서. 지금은 소녀시대. 영원히 소녀시대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 뭔가 마음속엔 아직까지 그런 관종으로서의 끼가 흐르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학생이라면 학생의 본분은 공부다라고 해서 근데 다슬님은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만화책 보실 때 만화책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저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몸이 찌뿌둥하잖아요. 그럼 방문을 걸어 잠그고 소녀시대 데뷔곡부터 소녀시대 그 한 3집, 4집까지가 아마 고등학생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 메들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춤을 추고 땀을 뻘뻘 흘린 상태에서 샤워 개운하게 하고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어머나. 그런 해소구가 탈출과 좀 필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사랑해 너의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헬메이. 뭐야 어떻게 알아? 저도 이게 몸이 기억가 너무 많이 쳐가지고 너 어떻게 아세요? 근데 춤을 또 워낙 잘 추시니까 큰일 났다. 이따 춤 한번 끝나고 저기 챌린지 댄스 챌린지 어떻게 하나 찍고 가야겠는데요 저기서 진짜? 너무 정확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그런 시절을 거치고 렌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잠깐만 렌트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길어지겠는데요? 어찌됐든 그 1990년대 그 가난한 뉴욕 예술가들을 이제 소재로 그들의 정말 그 뭐 마약 중독, 돈도 없어, 뭐 이제 하루
월세 낼 돈도 없고 난방비 낼 돈도 없어. 그런 정말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예술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삶과 사랑의 가치가 뭔가 나는 과연 어떤 걸 꾸고 있을까? 내가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 뭘까를 그 렌트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좀 마주하게 되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를 드디어 발견했다라고 제가 당당하게 좀 선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게 바로 뮤지컬 렌트였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 그 뮤지컬 렌트에서 황조교님만의 최애곡 딱 하나를 꼽는다면요? 최애곡. 진짜 이거는 이 열 손가락이 제 몸뚱아리에 정말 다 소중한 거지만 네. 누굴 잘라내야 되는 느낌인 거죠. 네. 괜찮아요. 하나 정도 잘라도. 살아는 가겠죠. 네, 살아는 가겠지만 괜찮아요. 아무래도 저는 그 렌트의 첫 넘버 렌트라는. 오, 왜냐하면- 대표곡으로.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다니지만 뮤지컬 렌트가 제 뮤지컬 사랑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렌트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뛰지 않아. 뭔가 이걸 봤는데 뜨뜻미지근해. 더 이상 내 마음이 심장이 요동치지 않아 라고 하는 순간은 내가 지금 뮤지컬을 정말 사랑하고 있나? 지표처럼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다행히도 지난 시즌이었어요. 지난 시즌 뮤지컬 렌트가 코엑스 아티움에 올라갔을 오, 때 네네. 제가 오피석 1열 중앙에서 공연을 봤거든요. 근데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고 지금 생각하면 또 갑자기 심장이 뛰는 게 렌트의 일렉 기타 전주가 뜨르르르르르 뜻 나오는 순간 제가 막 오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진짜 너무 다행이다. 나 렌트 아직 너무 사랑하고 끝날 때까지 눈물이 멈추질 않고 약간 사람이 이게 뭔가 감정이 요동치면 호흡을 잘 못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분명히 바로 코앞에 배우가 있고 내 옆에도 렌트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에너지가 모이면서 그날 공연에 제가 숨을 못 쉬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떨리는 순간이 그 렌트의 일렉 기타 전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서 지금도 뭔가 지금 약간 소름 돋고 짜릿합니다. 네, 짜릿합니다. 두근두근 송터뷰 8번째 시간 품격 있게 황조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성우이다 쓰리고요. 품격 있게. 지켜야죠. 네. 네. 자, 프로 엔잡러 우리 황조교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도 유튜브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생각은 하지만 콘텐츠 기획하고 제작하고 편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진짜 거의 도맡아서 1인 회사처럼 거의 시작하셨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 근데 이게 첫 시작은 사실 학교 과제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나 인플루언서가 돼서 이 뮤지컬 바닥에 어떠한 영향력을 조금 행사를 해봐야지라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과제가 뭐였냐면 네가 제일 잘하는 거 하루에 하나씩 인스타그램으로 업로드를 해봐라. 그게 과제였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남들보다 내가 편입생이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춤도 잘 추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뭘 조금 더 잘할까, 뭘 좀 보여주고 싶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나는 공부도 좀 했고 그리고 뭐 영어 조금 들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아직 소개되지 않은 뮤지컬들을 번역해서 소개하면 나한테도 공부가 되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게 이렇게 길이 내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막 컨텐츠 보면 막 디자인도 너무 조악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컨텐츠야라고 할 정도로 와 진짜 어떻게 했나 싶다. 너 어떻게 했나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있으니까 또 어떻게든 좀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든 좀 이쁜 그릇의 컨텐츠를 담는 게 좀 버릇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뭐 그렇게 힘을 들이고 제 에너지를 고갈시켜가면서 컨텐츠를 만드는 생각은 안 들어요. 어쨌든 공연을 보고 나서 좋았던 부분을 가공하는 느낌이니까 전혀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진짜 너무 공감 가는 게 저도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구분하지 말고 지금 좋아하는 뮤지컬이랑 좀 잘할 수 있는 공부랑 영어를 융합을 하신 거고 그리고 너무 완성되고 뭘 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일단 그냥 해야 돼. 그냥 해야 돼요. 시작해 봐야 돼요. 시작이 조악할지언정 맞아요. 그 첫걸음이 있어야 지금의 황조교가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잘 통해. 어떡해. 되게 지금 진짜.
자, 피날레 B에 대한 네. 소개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피날레 B 정말 요즘 제가 아무래도 모든 에너지,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데 피날레 B는 그런 것 같아요. 피날레 B도 너무 신기한 게 그 저희 팀원들이 저 포함해 3명이 있거든요. 네. 또 어떻게 모이게 됐냐면 오. 피날레 B가 뮤지컬 렌트의 마지막 넘버예요. 아. 마지막 넘버가 피날레 B거든요. 네네. 그 말은 즉슨 저희 팀원 3명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작 뭐야? 인생작 뭐야? 렌트? 렌트? 나도 렌트! 와가 된 거예요. 저 지금 닭살 돋았어요. 오, 그러니까, 진짜.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다 또 보니까 되려니까. 맞아요. 되니까 모든 이야기에 막 그 구다리가 다 맞아떨어지면서 그럼 우리가 무대 위에서 볼 수 있는 건 극장 가서 보면 되니까 무대 아래에서도 무대 위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멋지시네요. 그럼 혹시 이 피날레 B는 비대로 두고 네. 또 샘솟고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샘솟고 있는 아이디어. 우선은 저는 너무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게 SNS 속에서 저는 이제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SNS라는 특성 자체가 되게 가벼운 소통이 위주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 이렇게 막 이게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오는 시너지와 전율이 또 있잖아요. 네, 또 영감 받아서 맞아요. 우린 내일부터 또 뭐 새로운 걸 또 할 수 있을지 몰라. 도모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의 밀도와 오프라인의 밀도가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 보면 어떨까? 온라인에서 많이 했으니까. 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작품 하나를 두고 이 부분이 좋았다. 이 부분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리들을 조금 많이 만들고 싶어요. 네. 너무 좋네요. 네. 저도 너무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너무 맞아요. 온라인화 됐잖아요. 맞아요. 황조교님이니까 더 잘하시겠네.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에 온라인으로 다 해야 돼. 너무 답답해. 뚫고 나가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이 많이 줄어든 게 너무 아쉬웠는데 맞아요. 황조교님이 또 이 에너지를 또 불씨를 살려주실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됩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추천을 더 받고 싶은데 나에게 뭐 최신 알게 된 곡이어도 좋습니다. 어떤 영감을 딱 듣는 순간 영감을 막 불태워준 노래. 영감을 불태워주는 혹은 노래. 되게 신선했던 노래. 신선했던 노래. 새롭다. 새롭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면 또 안 떠올라요. 맞아요. 너무 신기하게. 갑자기 탁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맞아. 신선했던 노래. 아니면 SM 최애가 그러면 소녀시대였던 거예요? 맞아요. 소녀시대 최애곡. 소녀시대 최애곡이요? 소녀시대 최애곡은 당연히 저는 다시 만난 세계. 다만세. 데뷔곡의 어떤 그런 순정을 잊을 수가 없고 그때 어떤 에너지와 네. 그런 정말 그 신인의 패기와 도끼가 서려 있는 다시 만난 세계를 원픽으로 뮤지컬 넘버 이야기하다가 다시 만난 세계 얘기해도 되는지 그럼요. 모르겠지만 저희 앞서서 가요를 라이브로 들려주신 배우님들도 계셨고 맞아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근데 이 대답을 2번 연속 들으니까 드는 생각이 되게 앞으로 달려나가시는데 나의 초심을 항상 놓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소녀시대 노래도 지금 데뷔곡 추천해 주셨고 렌트도 OST 첫 넘버를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인성이 또 드러나는 거거든요. 오, 이렇게 또 포장을 또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 지금 점점 거북목이 될 것 같아요. 빠져드느라고 저도. 앞으로 점점. 근데 좀 이게 예뻐 보이려면 살짝 이렇게 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정말 이제 아쉽지만 정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네, 황조교님 언제까지 황조교이고 싶으신가요? 가끔씩 이런 질문을 듣잖아요. 목표가 뭐냐? 황조교를 어디까지 가고 싶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 가장 반대로 불행한 상태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딱 이거더라고요. 내가 뮤지컬 좋아하지도 않는데 황조교라는 타이틀 때문에 뮤지컬 좋아하는 척 내가 쌓아온 것들을 좀 버리기 힘들 것 같아서 이걸 억지로 이어나갈 때 물론 그게 수치적으로는 계속 성장을 해나갈 수는 있지만 내 자신이 너무 불행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할 거냐라고 했을 때의 대답을 드리자면 저는 뮤지컬이 싫어지면 좀 미련 없이 떠나고 싶어요.
모든 만남이 시작이 네. 있다면 또 이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100년 해로하면 그거야말로 너무나 해피엔딩이겠지만 네. 그런 순간을 상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오히려 내가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애정을 쏟아부었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미련 없이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람이 누구나 죽을 걸 알면서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한 번쯤 정말 끝을 생각하면 저는 진짜 나가다가 내가 바로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매분 매초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 순간을 더 즐기려고 하고 더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찌됐든 그런 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지금에서 가치를 좀 찾게 되는 내가 오늘 본 공연이 좋았어. 네. 그럼 나 아직 공연 사랑하는구나. 좀 확인을 받으면서 네. 좀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좀 얻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더 최선을 다하고 더 즐기려고 하고 더 만끽하려고 하고. 맞아요. 황주균님과 함께했던 시간 이제 진짜 마지막 이거 질문인데요. 질문으로는 작품을 또 아까 얼핏 네. 작품을 올릴 수도 있다, 연출자로 또 거듭날 수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약간 스포나 힌트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장르라든가. 어찌됐든 제가 컨텐츠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은 누군가가 만들어준 네네. 작품을 가공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훗날 제가 제 창작물을 만들거나 연출을 하게 된다면 어찌됐든 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근데 제 이야기가 저의 전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좀 담고 싶은데 지금 제 화두는 사실 편견이라는 키워드거든요. 와. 그래서 30대가 되기 전에 그 뮤지컬과 기초연기 수업 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과제를. 너 30대가 되기 전에 배우로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뭐가 있냐? 네. 라는 질문을 과제로 주셨는데 그때 저는 좀 이제 어린 동생들보다 제가 나이가 좀 있었다 보니까 어린 동생들을 배우가 돼서 막 좀 멋진 신인상을 받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또 오빠랍시고 형이랍시고 좀 멋있는 대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30대가 되기 전까지 편견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30대가 지나봤더니 불가능하더라고요. 그게 편견이 없어지는 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수정을 제가 했던 또 하나의 목표가 편견을 없애지 못할 거라면 그래 내가 편견을 가질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좀 인지하고 살아가자 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저도 다슬님에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쵸.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타인을 좀 쉽게 재단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거에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오해가 풀리면서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지금 생각했을 때 지금 저의 가장 큰 삶의 화두여서 지금의 저라면 그런 편견을 다루는 어떤 작품을 만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와, 너무 황주균님답게 메시지도 있으면서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유머가 분명히 많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보면서 막 웃지만 웃다가 깨닫는 거죠. 저거 난데? 저거 우리 엄마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약간 반성도 하게 되고 와, 너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쇼터뷰라고 짧고 빠르게 제가 와다다다 질문을 드리면 떠오르는 걸 바로 대답해 주시면 되는 시간이 있어요. 시작해 볼게요. 친구 톤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뮤지컬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늘 가슴에 새기고 다니는 문장이 있다면? 하나의 공연이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공연이 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공연도 누군가에겐 최고의 공연이 될 수 있다. 이건 제가 항상. 야, 덕후로서 저도 너무 눈물 나는 문장이네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송터뷰 나오셨는데 전국의 교수님들께 한마디. 와, 진짜 교수님들 제가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 조교를 할지 모르겠지만 지극히 정성 들여서 이 뮤지컬이라는 장르는 조금 더 재미있고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저 믿고 시키실 일 있으면 믿고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한 번만. 두근두근 송터뷰 오늘은 두근두근 정도가 아니라 막 콩닥콩닥 아주 심장 박동이
요동치는 시간이었습니다. 8번째 시간 진짜 에너지로 가득 채워준 황조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황조교님의 모든 콘텐츠들과 그의 활동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두근두근 송터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송터뷰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 안녕.